안녕하세요. 민노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요즘 신문을 보면서 이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선생님들도 그랬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무슨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을 마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이틀은 아마 이렇게 나가겠죠. 생의 마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타이틀을 잡아서 내보낼 생각인데, 물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삶을 마감을 한다. 또는 뭐 인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도 하죠. 자살이라는 이야기 말고도 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실제로 생각을 해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이 자살을 생각을 할 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남은 것이 자살일 때 인제 자살을 선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만큼 자신의 삶이 억압받고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를 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극단적인 거를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마지막의 선택이 세상과 한번 부딪혀 보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인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 왔던 신문 기사에서 읽어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모아 가지고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도대체 사람들은 이 자살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라고 궁금해 가지고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 어떤 식으로 죽느냐 이런 거를 찾아본 게 아니라 자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그러니까 자살을 할 때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 놓은 그런 영상들을 인제 조금 봤는데, 공통적으로 인제 얘기하는 것들이 우울함이 있고 그런 것들에 빠져서 있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다 보면 인제 삶의 그런 어떤 마지막을 생각을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얘기들이 다 이쪽으로 흐르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우울함도 거기에 들어가고 또 무기력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죠. 그런데 그 우울함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놓고서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아니 하다못해 응?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해도 되고, 그죠? 예. 집에서 뭔가 내가 요리를 해도 되고 그런 거 해도 되는데 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의심이든 질문이든 다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의심이든 진짜 호기심이든 어떤 형태든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기 어려울 때 이런 그런 어떤 현상이 인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죠. 아니 하다못해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놀이동산에 가서 한번
그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예요. 이 스스로가 뭐를 뜻할까요? 말 그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게임을 즐거워하고 게임에 빠지면서 그 속에서 그것에서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면 내가 게임을 선택하기보다는 게임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해 보다 재밌으니까 그 재미에 이끌려서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재미있으니까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재밌으니까 이건 나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왜 그 예전에 제가 그 들었던 노래 중에 노래 가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이 가시나무새. 예.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가시나무새의 가사를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노래 가사에 공감을 하면서 같이 따라 부르신 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많이 있었 뭐 인제 세대가 좀 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즐겨 듣던 노래 중에 있었으니까 좀 된 노래죠.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 이게 뭐를 뜻할까요? 분명히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고 하는 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 둘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두뇌가 인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성적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 가지고 뭐 내가 좋아한다는 여자를 일방적으로 스토킹을 한다. 또는 뭐 성적인 욕망을 주체 못해 가지고 누군가를 성폭행을 하려고 덤빈다. 이때의 나 이거는 이성으로 통제될 수가 없는 나죠. 이거는 동물적 본능의 나예요. 자 근데 이 동물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두뇌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두뇌예요. 그런데 어떤 두뇌냐?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동물적 두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든지 원숭이든지 이런 동물의 사회를 보면 말 그대로 힘세서 강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물론 항상 강하다고 해서 저희 우두머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항상 또 우두머리라고 해서 번식의 그런 어떤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뭐 이 넘버 2나 3도 이 서열 2 위나 3 위도 뭐 우두머리 모르게 몰래 그 저희 번식의 그런 어떤 그 기능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인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동물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제를 하고 싶어도 쉽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인간의 세계를 보면은 쪼끔 다르죠. 예 인간의 세계는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동물적 본능을 통제를 해야 이 사람이 좀 더 두뇌가 발달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부분이 정의가 뚜렷하게 내려져 있지를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을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이 동물적 본능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가. 이거는 인제 그 제 공개 강의나 이런 거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충 인제 내용을 짐작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공개 강의에서 두뇌가 정보를 처리를 할 때 어느 부분이 동물적 본능에서 오고 어느 부분이 이성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로 들어가고 또 어떤 부분이 일반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천재적인 두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두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두뇌는 어디까지 간 두뇌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성에서 갈라지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이성적인 판단. 그러면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물적 두뇌를 통제를 할 수 있고 동물적 두뇌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그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야죠. 이것을 찾는 것은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지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생각과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그 순간에 내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폭행이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진 않겠죠. 왜? 성폭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면 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다 성폭행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인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성은 여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스티브 잡스의 사고 과정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스티브 잡스는요. 무엇인가 주어진 것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걸 창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이파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POD, 패드가 아니라 아이파드로 알고 있는 기억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왜 노래 듣는 MP3 같은 거 옆에 차고 이렇게 노래 듣는 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거를 만들 때 일본에서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집어넣어서 워크맨 해 가지고 귀에다가 뭐 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제가 그거를 인제 노래도 들었지만은 영어 공부 영어 테이프 듣고 다닌다고 맨날 인제 그러고 다녔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잘 안 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 때 일본에서 카세트 테이프에 이런 걸 쓰고 다니는 걸 보고 '저거를 컴팩트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아이파드라고 스티브 잡스가 이거는 직접 얘기를 한 내용을 제가 들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이파드를 만들어내는 그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찾아 놓는 그 과정까지 갔을 때 이거는 누가 했는가? 스티브 잡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예요. 아이디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거를 어떤 목표치로 바꿔서 그걸 구체화시키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건 스티브 잡스가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두뇌 능력이 스스로 하는 두뇌 능력이에요. 아인슈타인, 뉴턴 다 똑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을 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건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수학자가 하는 말이 아인슈타인이 천재가 아니라 그 아내가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해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재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읽고 '야 이런 개소리도 기사로 나오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그걸 수학적으로 정립을 할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의 개념을 만들어서 디자인해 놓으면서 하질 않았으면 기술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아이파드 안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진짜 천재로 들리는 이유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기다 인제 생각을 집어넣을게요. 생각할 수 있는 요걸 지우고 할까요? 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자살을 생각하고 인제 내가 인제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이 삶의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는데 갈 곳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인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에 해당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자살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인제 고거를 쪼끔 분야별로 쪼끔 나눠 가지고 인제 설명을 할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야 게임이라도 해. 얼마나 즐거울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게임을 해도 그 순간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이건 내 즐거움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 곳을 잃어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러한 그 자살이 이제 보면은 예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예방 뚜렷한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게 먹혀 들어갔으면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예.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자살을 하는데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이야기할 때 일단 제일 그 선택하는 종류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자 이러면은 우울증, 무기력함 다 그대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을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해서 의미가 없는데 재미는 있어요. 게임을 하면 재미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서 그냥 그 순간뿐인 재미이지 '내가 돌아가서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지.'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보이고 '나는 그냥 게임의 노예처럼 게임만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떠냐? 실제로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말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아무리 옆에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좀 같이 놀아라. 게임도 한번 해라. 우리 같이 뭐 카드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도 먹는 것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는 그 순간에 뭐 이렇게 따지면 백종원 같은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요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쓰잘데기 없는 게 되죠. 예. 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맛에 이끌려서 맛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를 해 가면서 사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경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을 맛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화시켜 가면서 그 사람들을 마치 자기가 인제 그 컨트롤하는 네 그런 재미에 인제 살아간다고 저는 인제 보는데 뭐 이 백종원 님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한번 따로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아 이런 거 먹으면 맛있는데 이런 것을 먹으면서 좀 즐겨. 그러면은 네가 그 저의 뭐 우울함도 이런 것도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 테니까." 이러한 접근법이요. 이 사람들에겐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먹어도 맛이 그 순간뿐이고 돌아서면 그 의미가 없는데 허무한데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선 딱 있어 보면 혼자 있으면은 그 말 그대로 그 좀 어딘가 '내가 왜 이런 것에 빠져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게임을 끝나고 나도 '내가 왜 이러지?'라고 '이게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여기에 의미를 두고 발버둥 쳐서 게임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이고 뭐 옆에서 뭐 "우리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자."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딱 실제로 그 이 '삶을 마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이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동물적 본능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꿔 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세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저 말고는 없어요. 제가 이거는 뭐 지금 아직까지 인제 저한테서 그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저희 단언합니다. 왜? 인간의 생각이라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두뇌 능력이라고 하는 게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그리고 사실상 제가 아인슈타인, 뉴턴의 천재적인 두뇌까지 지금까지 그 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에 두뇌가 인간의 두뇌가 가는 단계가 더 있어요.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뉴턴, 아인슈타인이 끝이 아니에요. 그다음 단계가 더 있어요.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 무궁무진한 인간의 두뇌를 탐구를 해 가면서 내가 그걸 찾아간다?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간다? 이게 이미 알려져 있었다면 스티브 잡스,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 천지 뭐 여기저기 널렸어야죠, 천지에. 근데 그렇지 않죠. 예.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 예. 그거는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살해서 인제 또 다른 부류를 이것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똑같죠? 무기력, 우울. 그런데 무기력하고 우울한 건 우울한데 왜 무기력하고 우울하느냐? 이 경우에서는 사회에서 고립되는 경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내가 회사에서 직원들과 어울리고 싶고 그런데 왕따 시킨다든가 한때의 폭력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게 여기 들어가요. 학교 폭력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인제 그것도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손발 자르듯이 다 잘라내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드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기력하고 우울해져요. 그리고 사회에서 고립이 돼요. 조직에서 고립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고립이 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직장이라고 하는 조직 문화에서 고립이 된다든가 또는 왕따를 당해서 그랬다든가 차별을 당해서 그랬다든가 뭐 무시를 당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해서 그랬다든가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선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결정이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 스스로 선택을 하기에는 좀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그 죽을 수 있는 것을 함께 한다든가 또는 뭐 이거를 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좀 고통이 좀 덜하게 죽는 이런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요.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옆에서 상담을 한다든가 전화를 해 가지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 가면서 흔히 얘기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 가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줘도 돌아설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인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쪽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는 뭐가 있죠? 나는 재미를 원해요. 재미와 즐거운 삶을 원하지만 내가 그걸 여기도 스스로예요.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죠.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같이 데리고 나가면서 "야 손 붙들고 일로 와. 우리 같이 밖에 나가서 산책하자."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달라져요. 예. 사람들 속에 그 뛰어만 다녀도 달라져요.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게 가능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쪽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기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못하지만 여기서는 이 사람들과의 재미,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야 이 음식 맛있지. 우리 인증샷 찍고 뭐 포징해 오면서 야 즐거웠어." 하이파이브 딱 날리고 의미가 없어요. 예. '내가 왜 살지? 이 삶이 무엇을 의미하지?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이 즐거워하는 것, 맛있는 거 먹었다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동물들이 맛있는 거 주면 좋다고
먹어가면서 개들 훈련시킬 때 그 간식 줘 가면서 맛있는 거 줘 가면서 훈련시키면은 훈련되듯이 그런 거에 길들여지는 것밖에 더 되나? 그럼 '난 동물하고 무슨 차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쪽에 대한 연구는 이번 경우에 대한 뭐 제가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하지 않고 인제 요 둘로만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요. 예, 어쨌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연구도 많이 돼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고 어떤 신호가 오고 어떤 그런 예방책을 하면은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제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물론 효율이 좀 떨어지는 면이, 뭐 아직까지 효율이 완전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군다나 여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뭐 마지막 선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들어서는 순간 그 타이밍에 딱 어떻게 맞으면은 효과가 확 들어가는데, 갈등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보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예. 내가 그 선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경우에 이쪽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해 보셔야죠.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을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막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단순히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걸로 그냥 다 퉁쳐서, 예, 그래 가지고 이 싸그리 몽땅 다 싸잡아서 그냥 "너희들은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돼."라고 하는 걸로 끝을 낼 것인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그랬죠. 스스로 재미를 찾지 못한다. 여기도 그렇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한다. 둘 다 중요한 건 스스로예요. 나.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이게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나 스스로 생각을 해 가면서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일 중독에 빠져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턴도 마찬가지였고 아인슈타인도 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그런 경우. 이 아인슈타인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인제 그 사람 삶이 어땠는지, 뭐 그 사람의 자서전이나 이런 걸 읽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뉴턴은 제가 예전에 다는 아니지만 앞에 부분을 좀 읽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알려진 그런 어떤 내용들, 다른 사람이 쓴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어 본 게 좀 많은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랬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면 침대에 앉아서 3 시간 4 시간 움직이지를 않고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눈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이 각막이 빛을 처리하는가를 확인하려고 자기 눈 각막을 쪼끔은 약간은 뾰족해 보이는 그런 물체로 살짝 눌러 가지고 각막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퍼져가는 것들을 자기 직접 확인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게 뭐를 뜻할까요? 생각의 인간의 두뇌의 시작이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찾아가는 건데, 그것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 중독이 아니라 실제로는 생각이 중독이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면 컴퓨터가 고장 났다 그러면 컴퓨터를 고치면서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컴퓨터를 고치는데 이유 원인을 찾아서 고치다 보면 시간을 다 뺏기고, 뭐 날밤 새고, 또 수학 문제도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계속 풀려고 하다가 뭐 깜깜해지는 줄 모르고 이러다가 결국은 풀었을 때 그 희열을 느끼고 막 이런다 그러죠. 이거는 동물적 본능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니까 사냥하는 것과 같아요. 사냥을 해서 내가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쪼끔 발전된 형태예요. 거기는 저는 인제 어디로 뭘로 보냐면은,
이 동물의 두뇌와 인간의 두뇌를 다리를 연결하는 정도의 선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나 뉴턴 이쪽에 와 가지고 일 중독에 빠지는 건 생각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물체가 그 모든 것들이 실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의 개념을 만들어 냈잖아요. 근데 인공위성이 만들어진 건 실제로 한참 뒤였거든요. 저 스티브 잡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지금도 뭐 "이게 맞네. 틀리네." 뭐 이래 가면서 그걸 증명하고 있는 상태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아직 현실화된 거는 딱 하나죠. 그 GPS의 시간차 조종하는 거. 상대적인 시간을 조정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종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상대성 이론은 증명이 됐네 안 됐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정도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드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을 통해 가지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창조를 할지, 이 창조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창의적 사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빠져서 사람들이 일 중독이라 그래 가지고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그러지, 이쪽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여기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동네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르죠. 자, 그럼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쪽 부분이 다 해결이 돼요, 동물적 본능이. 왜? 그러니까 이걸 점차 옮겨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려고 하면 실제 여기에는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왜? 호기심을 통해서 답을 찾고 이런 그 과정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체계적인 사고의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인제 제가 공개 강의 보셨던 분들, 다시 한번 그분들의 예를 들면 그분들은 아마 요 부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언제 다시 공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은 제목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 들어오시면 좀 구체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넘겨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 지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교육을 한 으로 접근하는 거는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그 교육 방법을 실제로 배우고 익혀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인간의 두뇌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살을 생각할 기회까지 가지 않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면 되는데, 네, 근데 그 교육을 제공하는 거는 저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접어 놓고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교육을 시작을 했을 때 그게 먹힐 가능성이 쪼끔 늦겠죠. 그래서 항상 교육을 그거를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시기에는 상관이 없다고 보이지만 어릴수록 예방의 효과는 더 크다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 이 마지막 선택을 하지를 않겠 마지막으로 '자살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이미 '나는 그냥 이 생을 인제 마감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내린 사람에게는 이런 교육도 늦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깐 그 부분은 인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릴수록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예요. 그 사람이 선택을 하기 전, 그러니까 인제 어릴수록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선택을 하기 전, 그때 교육이 시작이 돼야 효과적인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뭐 가지고서는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해야지 되는 일이니까 안 되니까, 그럼 일반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인제 자살을 선택을 하는
자살을 인제 마지막 선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얻거나 이래 가지고선 빠져나오는 건 수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예방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살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막는 거죠, 그 단계는. 그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에서 가정에서든 주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뭐냐? 죽음을 죽음에 대해 논하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논해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인제 저희 아버지가 1월 달에 인제 돌아가셨는데 그 암으로 있다가 인제 제가 저희 물론 이제 12월 달에 작년 연말에 인제 한국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인제 저도 그 예상은 했었지만 한두 달 안에 인제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사람들이요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그런 이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을 때 그건 한번 그 아픈 사람을 옆에 놓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러면은 이게 저희 뭐야 저희 주고 인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 가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하게 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죽음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것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상태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몸이 나빠지면 거기에서 몸이 그거를 항상성이라 그러죠. 제가 인제 영어로만 얘기하면 뭐 호미오스태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성이 맞나요? 이 체온이라든가 모든 메타볼리즘을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이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고비가 딱 넘겨지죠. 그러고 나면데 요게 주기가 한 달이다가 뭐 한 2 주다가 1 주다가 그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안 한 달 정도 괜찮다가 또다시 이게 몸이 나빠지는 게 보이면서 '고비가 되나.'라고 보이지만 고비는 아닌데 또 고 상태에서 몸이 이 일정한 그런 어떤 항상성을 찾으니까 또다시 인제 거기서 안정화돼 가지고 한 2주 가다가 또 뚝 떨어지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다가 제가 인제 끝으로 인제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주기가 하루 패턴이길래 "아 이제 한 내일이나 모레쯤 돌아가실 것 같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도 대화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희 뭐야 돌아가시는 거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뭐 두려운 건 쪼끔 있지만 미련은 없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인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제 연명하는 건 인제 안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러면은 뭐 걱정 마시고 그냥 아버지 선택하시는 대로 가세요." 그러면서 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하고도 죽음에 대해서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해 가면서 아버지의 의견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보고 연명을 원하셨다면 아마 연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당신이 인제 연명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이 그러면 아버지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걸 선택하시겠냐 아니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가시겠냐 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힘들어도 이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저는 인제 아버지의 의견을 인제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돌아가셨죠. 이게 인제 첫 번째예요. 죽음 암에 걸려서 말기가 된다 뭐가 된다 그러면 죽음은 눈앞에 다가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음을 자꾸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걸 자꾸 덮어 놓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을 하면 뭐가 되냐면 막연한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인간 본능에 또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에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근거림. 뭐에 대한 두근거림이냐? 가 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두근거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험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본 오지에 가서 탐험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곳을 내가 선택을 해서 직접 가죠. 그때 두려움과 두근거림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어떤 그 이 두근거림 때문에 이 두근거림을 위 이 두려움을 앞서기 시작하면 그다음엔 선택은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보세요. 죽음은 어떤가?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사람이 사후 세계는 이렇다더라 어쩌다더라 뭐 그래 가면서 인제 막 그 저거 하고 뭐 저희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죽었다 몸이 뭐 한순간 죽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으면 몸이 썩어야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막연하게 인제 그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저는 인제 피터팬 이야기처럼 공상 속의 이야기고 죽음에 대한 건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에는 '그 세계가 어떨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속에 두근거림이 잠재의식 그러니까 제 이 뭐죠? 무의식 중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여러분들 인제 자살 예방의 가장 첫 번째 지금 중요한 거는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눈에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 무엇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을 해 가면서 자살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즐거움이나 삶에서 그 외톨이가 되고 그래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희 우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아닌지가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둘씩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상 자살은 처음부터 예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죽음에 대한 것도 그냥 그냥 저희 뭐죠? 대충대충 그렇게 뭐 저 피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예. 그게 그 피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의논이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죽음을 바로 보고 그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접근법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는 해 놨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예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공부하는 그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동물적인 그런 것들을 그 욕망과 욕심을 찾아가는 그러한 공부가 아니라 네 같이 앉아 가지고서는 뭐 게임하면서 이겨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 그런 교육.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익혀갈 수 되는 두뇌 능력 이것이 있어야 사실상 이 마지막 선택인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이잖아요. 예. 그 선택인데 자살을 선택하는 게 그게 마지막이라면 그죠? 왜 공부하는 건 선택을 안 할까요? 왜 저희 스티브 잡스처럼 이 세상에 나와서 한번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개념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에 대한 도전을 왜 안 할까요? 네. 도전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선택은 이제 자살이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는 선택할 게 하나가 더 있죠? 예. 인간의 두뇌로 갈 수 있는 부분. 예. 이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한다면 예 그러면은 삶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다는, 행복하진 않습니다. 제가 후에 가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즐거운 삶과 자유로운 삶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행복은 행복한 삶은 제가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행복은요, 그 동물적 본능에서 그 이 힘들고 괴로움을 떠나가면서 그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게 행복이지. 그러면은 자유는 뭐 저기 말 그대로 개나 줘야죠. 예. 자유와 행복은 같이 갈 수 없거든요. 자, 요번에 주제로 이 생을 마감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다뤘는데, 이 영상 뭐 자살이라고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예. 그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제 연락처는 여기다가 쓸까요? 음, 이메일이 min 요 m입니다. min at 제 회사 이름 헌더드 ca, 예, 여기로 해가지고 저희 한번 보내시면, 뭐 첫 번째 상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무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뭐 저는 무료라기보다는 도네이션 베이스, 그러니까 기부금 그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기 뭐야 세션, 그러니까 저는 교육 세션이에요. 이거는 상담이라고 이제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 컨설팅 세션을 한번 받으신 다음에 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되면 제 웹사이트 가면 거기 저희 뭐야 그 강사료를 도네이션 형식으로 내가 금액 정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페이팔로 해가지고 금액 정해서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뭐 되는 대로 해서 보내시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된다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도움이 안 되면 뭐 전혀 보낼 이유도 없겠죠. 예. 자, 그러니까 한번 이 자살을 마지막 선택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신 사람, 또는 그런 것들이 의심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뭐 한 번쯤은 저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교육 컨설팅이 뭐 어떤 의미가,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영역인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10월 달 TV 똥똥이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달에 다음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